저는 그렇게 늘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거를 해내는 학생들을 매번 보기 때문에 3학년 때 미적 처음 받고 수능 100점 요새 많아요 진짜. 근데 그걸 못하는 학생들과 하는 학생의 차이는 그러면 선생님 이게 자연스럽게 이어지면서 예. 성공 사례, 예. 성공 사례를 얘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예. 이제 이 학생은 조금 근데 스타일이 좀 다른데 이제 그 중대 보고 학생이고 지금 몇 학년이에요? 지금 이제 대학원 3학년 본과 네. 들어갔을 건데 이제 네. 아마 저희하고 거의 레전드급 학생인데 네. 깊은 생각 한 3, 4레벨 정도였고 내신도 별 잘 못 봤어요. 예, 그때도 이제 좀 내신도 이제 좀 열심히 해도 이제 좀 그냥 그럭저럭 3, 4레벨이면은 예, 한 3등급 정도? 네. 예, 근데 중대부고 학생이 근데 이제 대치동, 그러니까 깁생 3레벨인데 3등급이면 조금 낮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좀 열심히 안 했던 거죠. 근데 이 학생이 조금 낙천적이기도 하고, 근데 이제 이제 무언가는 가지고 있었던 거죠. 너 시험 왜 이렇게 못 봤어? 그러면 이제 그러게요. 뭐 이렇게 넘어가는. 근데 시키는 거 정도만 원래 했었어요. 시키는 건 열심히 해서 조금 잠재력은 되게 뛰어난데 이제 그만큼은 아니었다가 그래도 이제 된다고 봤던 학생이긴 해요. 된다고 학생이긴 한데 제가 이 학생이 생기면서 그전에는 이 학생 이전에는 제가 3레벨 학생이 최대한으로 갔을 때 서울시내 한 중위권 의대 정도를 맥시멈으로 잡았었어요. 의대. 예. 서울시내 중위권 의대 정도. 인서울의대인데요. 예. 아니면 이제 이제 스카이의 좀 공대 좀 낮은 과 정도. 실제로 그렇게 막 이게 그게 실적이었었으니까. 근데 인서울 중위권 의대랑 스카이 공대랑은 레벨 차이가 많이 나지 않나요? 근데 공부 성적에서는 확실히 조금 차이는 있는데 그것보다는 학생의 이제 목표가 조금 더 영향이 있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지향하는 바. 예. 네. 근데 그랬는데 이 학생이 그 선을 완전히 깼죠. 그러니까 순수 실력으로만 해서 야 너는 진짜 공부 빡세게 시작한 건 언제야? 라고 이제 졸업하고 나서 찾아왔을 때 이제 물어보니까 2학년 이제 10월 정도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때부터는 그냥 이제 이 학생이 공부한 루틴이에요. 그냥 학원 자습실에 와서 열면 와서 그냥 공부하다가 다른 과목 해도 되니까 하다가 그때부터는 진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루에 10몇 시간을 다 공부 외에는 아무것도 안 한 외부와 모든 이런 걸 차단을 하고 이제 이거를 이제 시작을 했던 거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공부했는데 이 부분도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9편까지도 성적이 안 나왔어요. 네. 근데 수시 원서를 전부 다 상향 지원을 했고 본인이 이게 계산이 서는 거예요. 근데 진짜 이런 학생들이 되게 좀 이제 안 좋게 되는 케이스가 뭐냐면 실력이 올랐는데 성적이 같이 따라오는 거 시간이 텀이 좀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9편까지도 성적이 안 나왔다가 이제 본인은 다 상향 지원을 한 거죠. 주변에서 보기엔. 근데 자기가 생각하기엔 이 정도면 될 것 같은데 하고 이제 지른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완벽하게 잘 본 모의고사는 10월달 모의고사 딱 한 번이고 수능 때는 이제 다 합쳐서 2-3개 틀렸었을 거예요. 그래서 연대의대를 정시로 갔었거든요. 이 학생이 딱 나오면서 이제 갈 수 없는 데는 없다. 이거 1년 정도 준비를 했는데 딱 1년 한 거네요. 예. 최고의 성공 사례인데 이 학생은 조금 케이스가 좀 다른 거라고 보는 건 물론 동기부여나 의지도 갖춰졌을 건데 그거를 진짜 이를 꽉 깨물고 이겨내는 학생들도 좀 있고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조금 둔한 것 같아요. 했던 것 같아요. 오늘 열심히 했다 하고 그냥 집에 가고 내일 또 해야지. 약간 그런 게 있는 학생들이 사실 되게 좋기는 해요. 약간 삶과 나 사이에 적당한 간격을 유지하는 거네요. 예. 너무 달달달달 하지 않으면서. 예. 그냥 둔하게 앉아서 내가 이걸 하기로 했으니까 할 뿐. 나는 이걸 유지할 수 있을 뿐. 이제 조금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뭔가 되게 멋있는 스토리는 아니라서 네. 막 역경을 극복한 이런 게 아니라 이 학생은 느낌이 어떠냐면 그냥 자기 살갗처럼 공부를 한 거네요. 예. 그냥 내가 이걸 하기로 이제 정했고 해보자.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이거 될 것 같다는 계산도 서 있고 이 정도까지 해보자라고 이제 생각하고 그걸 유지해 나가는 동력이 그냥 그거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나는 이걸 1년 동안 하자. 그래서 그냥 진짜
특별한 이제 뭔가 외부의 도움이나 이런 것도 거의 이제 차단을 하고 기본적인 학원만 딱 다니고 계속 진짜 쳇바퀴 돌듯이 이제 하는 이제 이런 단계를 만들었던 학생인 거죠. 약간 수행하는 수도자 같은 느낌이 들어요. 예. 그러면은 이제 수능 예. 경향을 좀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바뀐 게 없고요. 일단 큰 그림에서는 변화가 아예 없어요. 뭐 고난도 문제 없어져 있고, 네. 그냥 이제 그러니까 연산력 위주로 이제 측정하게 돼 있고, 다 이제 그렇게 돼 있는 거는 아무것도 변한 게 없고, 뭐 어려운 문제가 출제되는 단원도 완전히 고정돼 있어요. 네. 수원에서 도형 쪽. 문제는 도형인데, 네. 그거에서 물어보는 주제가 이제 수원에서 물어보는 이제 삼각함수의 주제로 물어보는 건지 아니면 이제 수투에서 물어보는 이제 도형에 대한 극한이나 이런 쪽에서 활용 문제로 낼 수가 있거든요. 어쨌든 도형에 대한 문제가 고난도 문제로 예. 나오는 경향이다. 예. 그거랑 그다음에 이제 수열에서 나열형 문제인데 이제 그럼 나열에서 이제 뭔가 규칙을 찾는 문제, 그다음에 이제 그 수투 쪽에서의 미적분 활용 쪽 이게 딱 픽스돼 있어요. 픽스는 돼 있는데 예전 문제에 비해서 조금 문제가 내신 그다음에 그 교육청 모의고사 스타일에 좀 가까워지고 있어요. 아, 이런 것까지 해야 돼? 하는 그다음에 중등기하에 관련돼 있는 내용 중등기하를 이용하면 조금은 유리해지는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조금 뭐라고 그래야 되지? 좋게 표현하면은 좀 디테일해지는 거고 나쁘게 말하면 좀 지저분해지는 이창호 거죠. 선생님이 잡스러워지. 예, 맞아요. 딱 그 잡스러워지는 경향이 네. 좀 있어서 그래도 전체 틀에서는 이게 뭐 어느 정도 선을 완전히 넘어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좀 큰 틀에선 변화가 아예 없고 근데 결국에는 그냥 공부를 많이 하고 문제를 많이 반복해서 풀어본 학생이 유리해질 수밖에 없는 네. 그런 구조에 있죠. 그러면은 준킬러가 출제되는 단원도 픽스됐고 예. 그다음에 준킬러 문항의 위치도 그대로 있고 예. 그러면 예측 가능하게 따박따박하면은 되는 수능이에요. 예. 근데 이제 이게 스타일상에서는 그렇게 가고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계산들은 뭐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건 무조건 많이 풀어서 대비하는 방법밖에 없죠. 특히 미적 선택자 하면은 미적분 같은 경우도 한 3년 전 이제 처음 이런 류의 문제 유형으로 경향이 전체적으로 틀어졌을 때는 30번, 29번이 계산은 많은데 뭐 이거 그냥 이제 저희가 느끼기에는 이건 그냥 무난한 계산 문제 조금 점수 주는 문제보다는 계산이 좀 많네였는데 최근 28, 29, 30대에는 소재는 진짜 이거 누구나 알아요. 네. 소재는 뭐 이거는 뭐 뻔하다 더 낼 것도 없고 하는데 계산은 조금 많아졌어요. 네. 이 정도면은 연습이 안 돼 있으면 조금 부담스럽다. 네. 그러니까 이제 종이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은 한 3년 전쯤에 이런 경향의 계산 문제들은 계산이 이제 여기가 한 시험지가 있으면 요 정도 절반 정도 선에서 끝났어요. 근데 계산의 양이요? 예, 계산의 양이. 그러면 그래도 점수 주는 문제 한 두세 줄에 끝나니까 그거보단 조금 많은데 지금 여기 정도까지 내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생각보다는 계산을 조금 더 잘해야겠다. 그리고요, 선생님 혹시 제가 질문 안 드려서 못하신 말씀이 있을까요? 그 연결되는 얘기인데 네. 그 2번 요거 있잖아요. 네네. 네. 그 깁생 고1 입학 테스트의 범위를 수학상으로 한정한 이유는 네. 특이해서 제가 넣어봤어요. 공정한 게 기회를 주는 거죠. 이 학생이 레벨이 낮아서 진도상의 문제로 풀 수 없는 문제는 없게 하는 이제 이런 현실적인 문제도 있고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도 이거를 뭐 이럴 때 분리할 수도 있잖아요. 사실 네. 레벨에 따라서 그 필요성도 전혀 못 느끼고 있는 거는 그냥 수상화를 잘하면 다른 과목도 다 잘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다른 과목은 수원, 수투, 미적분 뭐 이런 거. 결국에는 진도는 언젠가 맞춰지거든요. 언젠가 맞춰지는 거라서 특정한 과목에서 동일한 성취도를 내지 못하면 어느 정도의 목표의 성취도를 내지 못하면 다른 거 공부해봤자 거기서 거기다.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이제 입학을 했을 때 겨울방학이 끝날 때쯤에는 조금 위아래 조정은 좀 있기는 해요. 반이고요. 예. 근데 생각보다 많지 않고
그리고 2학년으로 학년이 높아질수록 레벨 이동이 별로 없죠. 왜냐면 어떤 범위로 시험을 보더라도 그때부터 이제 고착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근데 겨울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학생들이 튈 수 있는 시기거든요, 이게. 그래서 그 시기에는 조금 이동하는 비중이 좀 있기는 해도 큰 틀에 있어서는 많이 변화는 없어요. 그러니까 진도가 조금 나갔을 뿐이지 그것 자체로 얘의 수학 어떤 실력이 어떻다 저떻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저한테 두 학생을 딱 이제 보여주고 그 해당 부분의 성취도가 높은 학생하고 이제 뭐 어렸을 때 조금 속도감도 있고 해서 선행을 좀 많이 했는데 지금 만약에 이제 뭐 기숙생 입학해서 성적이 막 한 레벨이 한두 개 이상 차이가 난다. 한 학생만 가르쳐라 라고 하면 저는 무조건 이 학생을 고르죠. 이 학생은 진도가 느렸을 뿐이지 그냥 이미 성취도는 꽤 좋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제 선행 진도에 대해서 제가 되게 말을 조심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제가 말이 되게 길어져요. 미적분을 어렸을 때부터 선행을 하는 게 좋냐, 선행을 안 하는 게 좋냐, 이건 전혀 중요한 주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적분을 뭐 선행을 안 했더니 아이가 고등학교에 올라와서 좀 고생을 하더라. 그거는 핑계예요. 고생을 하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 과목이 양이 너무 많아서 그냥 어쩔 수 없는 거고요. 그건 누구나 겪는 문제지 그걸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거랑 성과를 내지 못하는 건 다른 영역의 문제예요. 성과를 내지 못하는 부분은 그냥 학생의 학습량이 못 따라와서예요. 근데 자꾸 핑계를 대는 거예요. 지금 제가 핑계라는 표현을 써서 좀 불쾌하게 들릴 수는 있는데 왜냐면 저는 그거를 똑같은 여건에서 해냈던 학생들을 매 보기 때문에 진도가 더뎠음에도 불구하고 해냈던 학생. 예, 저는 그렇게 늘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거를 해내는 학생들을 매번 보기 때문에 3학년 때 미적 처음 받고 수능 100점 요새 많아요, 진짜. 네, 그래요. 예,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수능을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3레벨 학생이 미적을 처음 봤는데도 선행이 안 돼 있어도 정상적인 방식으로 공부를 해줬을 때 얘가 100점이 나와주니까 얼마나 좋은 시험이에요, 이게. 근데 그걸 못하는 학생들과 하는 학생의 차이는 선행의 여부가 아닌 거죠, 이게. 그러니까는 이거를 자꾸 생각을 좀 많이 해보셨으면 하는 부분인데, 동일한 성적에 있는 학생을 놓고 비교했을 때 얘가 선행에 영향이 있냐 없냐를 비교를 하셔야 되는데, 1레벨 학생이랑 3레벨 학생을 놓고 얘가 선행을 했을 때 좋았다 나빴다를 비교를 하는 것 자체가 이게 되게 어리석은 판단인 거예요. 현재 동일한 성적인 학생들의 선행 여부를 가지고 분석을 해보면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대치동 탑반은 미적분을 선행을 나가요. 저도 그걸 나가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게 이 선행 진도를 나가면서 이 학생의 수능 성적이 바뀔 거란 기대를 하는 게 아니고 2학년 정도 되면 미적 거의 완성적인 궤도에 올릴 수 있으니까 더 많은 무기를 갖게 해주는 용도인 것 뿐이지, 그리고 타 과목에 대한 부담을 줄여준다는 이런 거지, 이걸 안 하면 수능에서 성과를 낼 수 없다? 아니에요. 전혀 그런 거 아니에요. 예. 그 수업을 들을 만한 아이한테는 하나의 무기를 더 쥐어준다는 의미라는 뜻인가요? 그러니까 예비 고1 학생인데 어려운 내신 문제를 갖다 줬는데, 아니면 수능 30번, 작년 나온 수능 30번을 갖다 줬는데 풀어요. 그럼 이 학생은 그럼 진도를 나가는 게 맞는 거죠. 네네네. 이거는 제가 진짜 제가 디스쿨에서 오래전부터 이게 글을 쓸 때도 단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는 논조예요. 선행으로 바꿀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그거를 계속 이제 증명을 해왔고, 그러니까 저도 사교육기관에서 일을 하니까 무조건 결과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나쁜 방식이든 좋은 방식이든 저한테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결과가 나오는 방식이 좋은 방식이거든요. 근데 선행은 한 번도 그게 이제 결과를 냈던 방식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선행을 많이 했는데 이 학생이 좋은 결과가 나왔다? 그 학생이 잘 보시면 그냥 원래 잘했어요. 선행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레벨이 됐던 것 뿐이지, 그렇다고 해서 이 수상화를 다지는 게 중요하냐? 이것도 아니에요. 왜냐면 미적을 이만큼 잘할 수 있으면 다른 과목도 다 잘하는데, 수상화 쪽이
그걸 다지는 연습을 하고 한 과목에서 완성된 성취도를 내기에 가장 적합한 포지션에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다지지 못하고 뒤로 가버리면 이미 공부 습관이 얘는 다지지 않고 요 정도까지 하는 공부 습관으로 쭉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학생은 선행을 해봤자 미적분 같이 어려운 과목이면은 이 학생이 중학교 때 선행을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점은 1시간 정도의 물리적인 시간으로 수업을 들었을 때 1시간 정도 빨리 이해하는 정도. 본 적은 있거든요. 근데 그 정도 차이고, 전혀 이런 그 뭔가 선행이 결정적인 변수가 되는 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 학부모님들은 그렇게 판단하실 수밖에 없는 거는 내가 아는 어떤 어머니의 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선행을 막 이렇게 미친 듯이 이렇게 했더니, 그리고 그 어머니는 이렇게 쓱 보니까 우리 아이가 선행을 뭐 중학교 때 이 정도 미적까지 끝냈고 이렇게 배분을 했더니 그럼 우리 아이가 원하는 대학을 갔어요.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시니까 그럼 이렇게 하시면 돼요. 라고 하는 게 그 학부모님이고 어머니시니까 하실 수 있는 말씀인데, 저처럼 이게 직업인 사람 절대 할 수 없는 얘기예요. 그 진짜 무서운 말이에요, 그게. 그 아이가 그걸 끝까지 가졌기 때문에 성립하는 얘기지 절대로 일반론이 될 수 없는, 보통 학생들이 그렇게 하면 무너지죠. 이 말씀이 선행 무용론은 아니란 얘기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성적과 실력과 선행이 말하자면 독립사건인 거지. 그럼요. 예. 선행 여부와 이 실력이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죠. 상관이 없다는 필요한 얘기예요. 사람은 해라. 예, 그럼요. 배고픈 아이를 굶길 수는 없으니까 예. 그런 아이들한테는 주는 거고. 예. 그런 거 확인하기 제일 좋은 게 1학년이나 그러니까 1학년이 본 모의고사 문제를 풀어봤을 때, 이 학생이 풀어낸다. 그래서 100점을 맞는다. 네. 90 몇 점 필요 없어요. 그냥 100점을 맞는다. 깔끔하게. 그럼 얘 수상화를 그냥 얘는 내신 대비만 하면 되는데, 애를 거기서 수상화를 또 돌리고 이거 노동이죠. 예. 그러니까 그 학생은 수원에서 수투에서 조금 심화라든가 이제 이런 걸 진행할 수 있고, 아니면 내신 기출 문제 정도를 가지고 이제 풀렸을 때 꽤 풀어낸다, 이 아이가. 그러면은 굳이 이제 그거는 내신 때 가서 이제 물론 까먹겠지만 이미 이해도는 돼 있는 거니까 천천히 좀 해줘도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좀 수원 수투 쪽에 심화나 이런 걸 진행할 수 있는 거고. 근데 모의고사 기출문제 풀렸더니 한 90점 언저리, 제일 위험한 점수. 1학년 모의고사 풀었는데 그 정도 점수가 나오는 거는 이 학생이 기본적인 지식은 갖고 있으나 결국 그 한 문제에서 갈리는 거거든요. 그거를 못 해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좀 더 이제 반복의 양이나 이런 게 좀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100점과 96점은 차이가 커요. 근데 96점과 92점은 차이가 진짜 많이 큰 거고, 92, 88과 76, 80은 별 차이 안 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성적이라는 거는 공부량에 이런 식으로 비례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이 위층이 올라갔을 때 그 1점 한 문제를 더 맞추려고 했을 때는 정말 2배 이상의 공부량이 필요해지거든요. 그래서 공부가 힘든 거예요. 그 층에 올라가는 것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쯤이면 괜찮은데 이런 거 말고 그냥 조금 좀 이제 난이도가 좀 괜찮았다, 그런 모의고사를 잡아서 풀렸을 때 뭐 이제 100점이 나온다, 애가 시간도 정말 빠르게 풀고 한 40-50분 정도, 뭐 길어야 1시간 정도, 1시간 정도면 아마 상위권 정도일 거예요. 최상위권은 아니고 그 정도 시간 타이밍에 찡긋는 경우면 선행이 좀 필요한 거죠. 필요하다기보다는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지? 노동을 시킬 수는 없으니까. 그냥 그게 맞는 거죠, 그 학생한테. 예. 오늘도 정말 열변을. 들어도 저는 이렇게 약간 맨날 하는 얘기가 감동이에요. 감동이에요, 선생님.